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치원 졸업반인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맘입니다. 어느덧 제 결혼 생활도 7년째에 접어드는 와중에 이렇게 이혼까지 결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음의 정리는 벌써 끝난 상태고 나머지 법적인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고 처음부터 삐걱거린 건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 특히나 우리 아이가 생겼을 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가정은 꼭 지키리라 다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들이 쌓이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독단적으로 시부모님과 합가를 강요를 하는데 그 이유라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많은 것을 참고 버틴 결혼 생활을 이제는 아이 때문에 버려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두 명 있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연세는 조금 있으시지만 아직도 아주 건강한 편이에요. 솔직히 너무 건강하셔서 탈일지도 모르겠네요. 막말로 시부모님께서 정상적인 분들이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가정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부부인 저희가 못 모실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시부모님이라 해도 어떻게 보면 제 또 다른 부모님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시집가서 애 낳고 살고 있는 두 시누이들에게 시부모님을 모시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꼭 모시고 산다고 하면 저희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 해주시지 않으시고 저희가 살림 사는데 보탠 거 하나도 없으시면서 제 얼굴 볼 때마다 당당하게 용돈 내놔라, 며느리 노릇 좀 제대로 해라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시집살이를 시키다 못해 아주 잡아먹으려고 드셨죠. 거기다 아이를 낳고도 뭐 하나 잘해준 적 한 번 없으면서 나이 먹고 힘 빠졌다고 이제 와서 모시고 살라는 건 대체 무슨 염치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뭐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요. 원래 그런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저랑 같이 살면서 이 모든 상황을 전부 지켜봤던 남편은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평소에는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비교적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역시나 자기 부모님 문제라 그런지 어떤 게 옳은 판단인지 아예 감을 못 잡더군요. 시부모님 연세가 아버님은 곧 칠순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머님은 예순 중반이십니다. 연세에 비해서 아주 정정하시죠. 오히려 기운이 넘치다 못해 신혼 초부터 저만 보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어 안달이셨죠. 실제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시부모님이 원인이었고요. 보통 둘 중 한 사람이 까칠하고 피곤한 성격이면 나머지 한 사람은 그럭저럭 무난한 성격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성격이 장난이 아니시죠.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막무가내로 며느리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시아버지마저 성격이 괴팍합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같은 건 개나 줘버리라지요. 원래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인자해지지 않나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점점 더 유치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문제는 두 분 사이라도 좋으면 몰라요.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서로 싸워대십니다. 특히나 시아버지는 자기 말에 토다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시어머니는 반대로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속으로 삭히지 못하시죠.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밥상 없는 장상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결혼을 했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결혼 전에라도 시부모님 두 분이 저런 성격인 걸 알았다면 단언하건대 절대로 결혼 안 했을 겁니다. 남편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말이죠. 훗날 막내 신우한테 들은 바로는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결혼할 때까지 제발 싸우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용돈까지 챙겨드렸다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거의 사기 결혼급이네요. 아무튼 두 분이서 싸우는 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러다 누구 하나 다치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시아버지는 화가 나면 욕설은 기본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세요. 시가에 갈 때마다 망가진 물건들이 하나씩 생겨 있거나 멀쩡하던 TV가 다른 걸로 바뀌어 있으면 10중 8구 아버님이 물건을 던져서 깨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아버님의 그런 성격에 어머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셨다는데 이제는 두 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머님도 그냥 참는 걸 그만두신 거죠. 그러다 보니 한번 부부싸움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날도 시부모님 두 분이서 사소한 말다툼 중이셨는데 이번엔 물건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머님을 한 대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님을 막아섰죠. 일단 사람은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님이 타겟을 저로 바꾸시고는 별의별 트집을 잡으면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개판이라느니 어머님이 자기한테 자꾸 대드는 게 전부 제가 들어와서 그런 거라는 누가 들어도 헛웃음이 나올 만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저한테 무슨 년이라는 쌍욕까지 하셨고 남편도 나서서 제 편을 들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건방지게 끼어들었다고 아버님보다 더 심하게 야단을 치시대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나선 건지 아시기나 하는지 진짜 서운하고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집구석에서 나도 이제는 못 살겠다며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을 했죠. 남편은 모두 자기 책임이라며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때 살짝 마음이 약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이려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어영부영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머릿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핑계같이 들리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문제만 제외하면 남편도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아이를 지운다는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않고 제게 남은 선택지는 딱 두 개. 그러니까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거냐 아니면 온전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느냐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저는 저만의 안전장치가 필요했었고 남편에게 확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명절과 두 분 생신 때를 제외하면 시부모님과 만날 일이 없게 해달라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당신이 알아서 잘라내달라 약속하라고 그랬죠. 남편은 임신 소식에다가 저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며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미 시부모님은 두시누이들과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큰딸이랑은 서먹서먹한 사이로 쭉 지내오기는 하는데 그나마 둘째 딸이랑은 거의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어서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아예 안 하는 모양이었어요. 집안 내부 일이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속사정까지는 어떻게 알겠냐마는 솔직히 시부모님 성격을 고려하면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사정이지 않겠어요? 제가 바란 것도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까지만 해도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애 키우면서 시부모님과 딱히 마주칠 일 없이 살다가 갑자기 시부모님을 모시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저와 미리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남편 자기 혼자 시부모님이랑 다 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처음에 남편이 합가의 필요성이라고 내세운 게 바로 시부모님의 건강 문제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그렇게까지 효자는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도 별로 본 적 없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도 찾아가는 것조차 엄청 귀찮아하거든요. 심지어 시부모님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저보다도 더 말이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시부모님 두 분 다 팔팔하십니다. 물론 연세가 있다 보니 자잘하게 병원에 다녀오시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어디 크게 편찮으시다는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 친정부모님이 더 문제죠. 평생 두 분이서 힘든 일을 하셨다 보니 요즘 들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건강상의 이유라면 오히려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따졌더니 남편이 또 다른 이유를 꺼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진짜로 크게 싸우셨는데 어머님이 이제는 진짜 아버님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가출까지 하신다는 걸 남편이 겨우겨우 말리고 달랬다는데 그때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다네요. 저희랑 같이 살자고요. 손주도 볼 겸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다 보면 자연스레 두 분 사이도 좋아지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두 분 다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셨다네요. 아니 어떻게 지부모만 생각한답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정작 와이프랑 자신의 아들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건가요? 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싫다 그랬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두 분 다 입이 얼마나 거친데 애 앞에서 두 분이 쌍욕하면서 싸우는 장면을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 혼자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모시고 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더 화를 내며 그럼 나중에 부모님 아파트 물려받으면 저한테 국물도 없을 거라는데
아니, 이 와중에 시부모 재산 물려받을 고민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솔직히 몇십억 재산이 있다 해도 절대 같이 살 생각은 없었겠지만 그나마 시부모 재산이라고 해봐야 두 분이 십수년 전부터 살고 계신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예요. 거기다 두 신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차피 자식 역할은 저희 남편이나 신우들이나 거기서 거기일 텐데 말이죠. 저는 입 아프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 돈이고 뭐고 절대 못한다 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모시고 살아야겠으면 우리 이혼 도장부터 찍으라고 못 박아 버렸네요. 남편은 이도저도 통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징징거리면서 감정에 호소하더라고요. 평생 자기 부모님이 싸우는 거 보면서 자랐어도 참을 만했다고. 하지만 두 분이 이혼하는 것까지는 죽어도 못 보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보고 정말 독하답니다. 어떻게 시부모님이 이혼하게 생겼는데 꼭 그런 식으로 남일처럼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냐네요. 남편한테는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생긴 것보다 자기 부모님이 이혼하는 게 더 큰일인가 봅니다. 그렇게 부모가 걱정되고 또 재산까지 탐이 난다면 저랑 아이는 두고 자기가 시가에 들어가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부모님을 모신다고 해도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남편이 집안일은 어느 정도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이랑 같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마 집안일은 모조리 제 담당이 될 게 뻔합니다. 명절에는 그래도 시가에 한 번씩 찾아간다고 했죠? 아무리 불편한 관계라고 해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치는 거나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평소 습관처럼 도와준답시고 주방에 들어올 때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난리가 납니다. 남자가 뭐 한다고 주방에 들어가냐고 야단을 치시면서 곧바로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더라고요. 얼마나 집에서 눈치를 주고 부려먹었으면 저렇게 애가 네 눈치를 보냐고 하시거든요. 그럼 전 또 둘 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왜 집안일은 저만 해야 하는 거냐라고 따집니다. 어차피 망가진 관계인데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시부모님이 먼저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데 무슨 며느리가 대역죄인도 아니고 무조건 내내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게 된다면 보나마나 매일매일이 어떤 식으로 난장판이 될지 눈에 선하더군요. 또한 그런 모든 장면들이 제 아이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 상상도 하기 싫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끝까지 시부모님 모시자는 남편의 말을 거절했고 그날은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주장만 하다가 끝이 났어요. 이 정도 확실하게 말을 했으면 남편도 결국 포기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진짜 이혼하고 그 뒤의 삶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벌만큼은 벌 자신 있고 곧 우리 애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친정 근처에서 살면서 조금씩만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혼자 애 키우며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혼을 한다고 쳐도 조금의 겁도 안 났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까지 했다니까요. 남편이 비록 시부모님, 문제만 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퉁쳐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도 아니긴 했거든요. 그나마 아이 때문에 많이 봐주며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한참 전에 이야기가 끝난 시부모님 문제로 힘들게 하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저대로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에 남편은 제 허락도 받지 않고 공동명의였던 우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시부모님과 같이 살기로 말까지 다 맞춰놨더군요. 어느 날 퇴근하고 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웬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38평 아파트라고 하면서 이런 집에서 살면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그리 힘들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과 시부모님, 지금 사시는 집을 팔아서 그 합친 돈으로 이사를 가자네요. 제가 그렇게 싫다고 했던 말들이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남편에게 진짜로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늘상 하던 부부싸움 레파토리 취급을 하면서 또 되지도 않는 설득을 하려고 하길래 미리 준비해 놓은 이혼 서류 꺼내놨습니다.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나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당신과 당신 부모한테 더 이상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애는 내가 키울 거고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이면 될 거야. 어차피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지르는 거니까 당신이 싫다고 해도 결과는 안 바뀔 거야. 라고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강제압가 시도는 귀책 사유가 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리고 넋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는 남편을 두고 대충 짐 챙겨서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와버렸네요. 짐 싸고 자는 애 깨워서 현관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한번 잡기는커녕 자기 혼자 화가 나서 씩씩대는 남편을 보면서
이혼하기로 한 제 결정에 더욱더 확신을 가졌네요. 물론 그 후에 친정집으로 남편이 몇 번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빌러온 건 아니고 뭐라더라 양육비가 너무 많다나요? 그깟 양육비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빠로서 너무도 무책임한 그 인간의 본 모습을 보고 나니 그냥 곱게 이혼해 주려고 했던 제가 바보라는 걸 깨달았네요. 그래서 현재 이혼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 변호사님께서 생각보다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다고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아이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빠로서 노력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차라리 남편이 아이한테 무관심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애가 아빠가 없는 이 상황에 너무도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준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밝게 잘 지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 집 팔아서 같이 산다고 하는데 매일 싸움박질이나 하는 시부모 데리고 잘 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뭐 그렇게나 부모님 이혼은 안 된다고 했던 인간이니까 소원은 이룬 건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얼마 못 가 또 이혼 안에 만회할 게 뻔합니다. 그때가 되면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평생 후회하면서 자식과 와이프 벌인 죗값을 톡톡히 치렀으면 좋겠고 저는 내 부모 내 자식 살뜰히 챙기면서 이제라도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낼게요. 감사합니다.